네, 여러분, 비상의 마지막 영상, 활동마당과 어휘력 키우기, 모아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1단원 활동마당부터 들어갈게요. 사실 활동마당에서는 문제가 3단원과 4단원 활동마당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 2단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3단원과 4단원 활동마당에 제시된 활동들과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휘력 키우기에 제시된 어휘의 뜻은 1, 2, 3, 4단원 모두 통틀어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1단원 활동마당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1, 2단원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1단원 활동마당은 감동을 주는 문장 나누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인상 깊거나 감동을 받았던 문장에 밑줄을 긋기도 하고 공책에 적어두었다가 그 문장이 생각날 때마다 꺼내어 다시 읽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그 문장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읽었던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공유하고 친구들과 함께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출제될 만한 것은 없죠. 자, 하지만 내용을 좀 보자면 여기 파란 색깔 글씨 대신 여러분들이 인상적으로 남은 책과 그 구절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뭐 프란시스코의 나비를 읽고 나는 아이들 틈에서 유리병 앞으로 걸어나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정말 마술처럼 날개를 위아래로 팔랑거리며 나비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적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를 보면 마치 누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옮겨 적은 것처럼 예전에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려고 기다릴 때 느꼈던 내 감정을 무척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때 느꼈던 행복감을 떠올리게 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인상 깊었다 라는 식으로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발표한 문장을 적고 내가 이해한 문장의 의미를 적고 문장과 관련된 내 경험을 적으면 일단은 학습 마당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학습 마당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가치 수직선 토론하기인데 우리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생각의 정도는 다 다르죠.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과 지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를 바라봐도 입장과 생각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치 수직선 토론의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문제에 대한 여러 입장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길러보자. 이거는 수행평가 같은 걸로 활용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가치 수직선 토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토론 단원에서 봤던 고전적 토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반대신문식 토론도 아니고 가치 수직선 토론이란 무엇인지 함께 봅시다. 우리 어떤 논제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만 취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지금 자문자답을 활용하고 있죠? 중립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찬성이나 반대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토론을 하는 중간에 상대 측에게 설득당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가치 수직선 토론은 이러한 논제에 대한 토론 참여자의 입장의 변화를 그때그때 보여주는 토론 방법이야. 이 토론 방법을 잘 활용하면 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논제에 대한 여러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단다. 우리가 흔히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서 입장을 바꾸지 않잖아요. 찬성 측을 주장하던 참여자가 갑자기 반대 측을 주장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가치 수직선 토론은 토론을 하다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 측에게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서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치 수직선 토론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되고, 사실 이거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로 활용되기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사회의 논쟁거리를 다양하게 찾아보고 함께 토론하고 싶은 논제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해보는 게 1단원 활동 마당의 가치 수직선 토론하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활동 마당 마무리하고 이제 1단원의 어휘력 키우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휘력 키우기에 나오는 어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증발, 논박, 함지, 반론, 단열이라는 5가지의 단어와 실현했다, 팽창했다, 흉물스럽다 라는 3가지의 단어, 이렇게 8가지만 알고 있으면 1단원 어휘력 키우기에 나오는 어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어휘의 뜻 잘 기억하고 있길 바라고, 2단원 활동마당으로 넘어가자면 2단원 활동마당도 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감정엽서 보내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마음을 살펴보는 감정엽서부터 보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죠. 친구들이 느낀 여러 감정을 살펴보고 기쁨을 느낀 친구에게는 축하를, 슬픔을 느낀 친구에게는 위로를 전달하는 글을 써서 어울리는 그림과 함께 전달해보자. 이거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뭐 슬퍼하는 친구 있으면 뭐 위로를 전하는 엽서를 전달해주고, 뭐 기뻐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도 같이 기뻐하는 아니면 축하해주는 내용을 담은 엽서를 보내면 됩니다. 그 다음 미래로 전달하는 타임캡슐로 가자면, 이거는 노새 2마리와 관련된 활동 마당인데, 우리 문학작품을 통해 과거의 삶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작품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달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건, 문학작품을 통해 과거의 삶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라라는 시를 보면서 일제감정기를 이해하고, 노새 2마리를 보면서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타임캡슐 한번 보내보시면 되고요. 2단원 어휘력 키우기를 넘어가자면, 자, 건우와 유미의 끝말잇기를 보면서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일단 보퉁이, 소달구지, 인가, 시장기, 미타찰이라는 5가지 단어를 알아놔야 되는데, 우리 특히 인가가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에 좀 출제가 자주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시장기는 배가 부른 느낌이라는 틀린 손지로 출제가 되었으니 배가 고픈 느낌이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미타찰은 우리 19체 향가인 제망매가에 제시되었던 어휘였죠. 그래서 미타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시, 깜냥, 번연이, 성화, 이 4 단어도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됐는데, 성화는 몹시 귀찮게 구는 일, 번연이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 따위가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듯이 분명하게 라는 뜻이고, 깜냥은 스스로 일을 헤아림 또는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시인은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기 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아예 선지로 제시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우리말, 이거 4가지 정말 문제로 자주 나왔고, 대면대면하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롭다. 궁식거리다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음웅하다는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엉큼하다. 헛헛하다는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한 느낌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음웅하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유자소전이라는 문학 작품에도 출제가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두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도움이 될 만한 어휘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된 3단원과 4단원 활동 마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은 우리 의문의 세계랑 설득 전략이 담긴 연설이었죠. 그 3단원 끝말잇기는 그 의문의 조건을 파악해서 끝말잇기를 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우산이라고 됐으면 원순모음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제 오나 우라는 원순모음이 있는 산모퉁이로 이어 적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조건이 된소리를 포함할 것이면 이제 이쑤시개, 쌍시옷이라는 된소리가 있는 단어로 이어 적어야 되는 이런 식의 끝말잇기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음과 모음의 분류와 그 분류에 따라 어떤 음운이 포함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원순모음, 울림소리, 생이천장소리, 여린이천장소리 이런 것들에 각각 어떤 음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념 한눈에 살펴보기가 친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3단원 할 때 했지만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음운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분절 음운의 종류에는 자음과 모음 두 가지가 있죠. 자음은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로 자음 혼자서는 발음을 할 수가 없죠. 모음이 무조건 있어야 자음은 발음을 할 수 있고,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이며 모음만 있어도 발음이 가능합니다. 자음 체계표,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자음 체계표는 여러분들 꼭 암기하고 있도록 하고, 단모음 체계표 또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광고하기, 이것 또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광고 또한 목적이 설득이거든요. 그래서 광고에도 다양한 설득 전략이 사용되는데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할 수 있냐면 언어 표현으로 강조하기, 인물 내세우기, 불안한 심리 건드리기, 웃음이나 감동 주기, 신뢰성 보여주기, 이렇게 5가지를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물 내세우기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한다면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거고, 일반인이 등장된다면 친근감을 자극하는 것이고, 불안한 심리 건드리기는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이에 주의하거나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웃음이나 감동 주기는 풍자나 패러디, 유머를 통해 웃음을 자아내거나 가슴 따뜻한 소재나 장면을 통해 감동을 주는 방법이고요. 신뢰성 보여주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소비자의 경험, 정부에서 인증한 마크, 성능 실험 등을 보여주어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 뽑는 것이 쉽는 것입니다. 라는 광고랑 중독, 당신도 모르게 잠긴 문,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두고 있진 않은지요. 이거에 사용된 각각의 설득 전략을 살펴보면 우리 뽑는 것은 씹는 것입니다는 뽑는 것과 씹는 것이라는 언어 유희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므로 언어 표현으로 강조하기 전략이 사용되었다 할 수 있고,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광고는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이에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불안한 심리 건드리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2개를 주고 사용된 설득 전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설명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음운과 설득 전략 이 2가지를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3단원 어휘력 키우기로 갈까요? 여기에는 가로 세로 풀이, 십자말 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 청중, 인성, 상상력, 거센소리, 음운, 중요성, 영향력, 세상, 울림소리라는 10가지의 단어와 방해, 전략, 특성, 연설이라는 4가지 단어. 그리고 사실 3단원 어휘력에서는 말에 관한 우리 속담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말 뒤에 말이 있다라는 속담은 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속뜻이 있다는 말이고, 말만 기왕 보낸다는 말을 하여도 상대편의 반응이 없으므로 기껏한 말이 소용없게 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 이건 많이 들어봤죠?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며, 고기는 씹어야 맛이요, 말은 해야 맛이라. 이것은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시원히 다 해버려야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와 같은 말과 관련된 다른 속담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다른 속담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 4단원 활동마당에서는 추리의 오류 찾기, 이 부분이 가장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 귀납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연역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같은 것을 찾고 그에 대한 설명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 탐정의 수사노트 1을 보면은 사자와 호랑이는 당근을 먹지 않는다. 자, 이건 사자랑 호랑이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자랑 호랑이 딱 둘밖에 근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되는 사례가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다. 따라서 육식동물은 당근을 먹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일단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귀납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귀납은 구체적 사실이 참이어도 결론은 거짓이 될 수 있다고 4단원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사노트 2를 보면 사건 현장에 있던 동물이 범인이다 라고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다람쥐가 범인이다 라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연역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역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고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하지만 이 수사노트 1과 수사노트 2에는 각각 오류가 하나씩 있는데 어떤 오류가 있냐면 우리 1에는 귀납의 논증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근거가 되는 사례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를 모든 육식동물을 일반화할 수가 없죠. 또는 육식동물 중 당근을 먹는 경우가 있으면 결론이 틀리게 되므로 수사노트 1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납과 관련해서 알아놔야 되는 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수사노트 2에서 연역의 논증 방법은 논증의 대전제가 틀리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도 틀립니다. 왜냐면 아까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라 했죠. 이건 대전제 자체가 거짓이므로 결론도 거짓이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사노트 1과 2에 드러나는 오류의 종류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논리적 오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에 플러스로 해서 더 알아보기로 제가 좀 더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논리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어 실력 겨루기가 제시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미르가 쓴 글과 관련된 거죠. 4-2단원 주장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거고 북한어 실력 겨루기는 북한어랑 남한어 이거 두 개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남한어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북한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북한어와 남한어의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짝지어서 알아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두긴 좀 힘드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개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 기름사탕, 참가리막 이런 애들. 얘네들만 알아두고 있으면 되고 4단원 어휘력 키우기 분석에서는 훼손, 손잡이, 이질성, 성장, 장부, 부여, 여가, 가치라는 8가지의 단어와 체득했다, 제정됐다, 방대했다, 교류했다 라는 4가지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은 끝이 없을 만큼 방대했다. 이 부분을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시상한다는 취지로 방대했다 라고 수정해서 틀린 선지를 만들었어요. 각각의 단어가 사용된 예시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좀 편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만 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풀어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5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5번에 잘못된 것은 바로 5번이죠. 우리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이라는 것은 고모음을 얘기하는데 고모음은 이, 위, 으, 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멍석에는 고모음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된소리는 쌍비읍,
쌍디귿, 쌍시옷, 쌍지긋, 쌍기역인데 이쑤시개의 쌍시옷이 된소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죠. 2번 울림소리는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렇게 네 가지인데 개발의 동성, 리을이 울림소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세니천장 소리는 지읒, 쌍지읒, 치읒인데 발전의 지읒이 세니천장 소리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4번 후설모음은 으, 어, 아, 우, 오 이렇게 5가지인데 구멍에 우와 어가 후설모음에 해당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그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의 광고에서 활용한 설득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고 뽑는 것이 쉽는 것입니다가 보기예요.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0번 같이 볼게요. 우리 보기는 뽑는 것과 씹는 것이라는 언어 유희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므로 언어 표현으로 강조하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5번이었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인물 내세우기는 유명한 사람을 등장시켜 모방 심리를 자극하거나 일반인을 등장시켜 친근감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죠. 2번 불안한 심리 건드리기는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이에 주의하거나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3번 웃음이나 감동 주기는 풍자나 패러디, 유머를 통해 웃음을 자아내거나 가슴 따뜻한 소재나 장면을 통해 감동을 주는 전략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죠. 마지막 4번 신뢰성 보여주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거나 소비자의 경험, 정부에서 인증한 마크, 성능 실험 등을 보여주어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사용된 사용 전략은 언어 표현으로 강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바로 옆에 있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사노트 한번 보고 보기는 초보 탐정의 수사노트를 받아든 반장이 수사노트 속 오류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거 찾는 거고 수사노트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보여줄게요. 이것 또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1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르게 나열한 것은 3번이죠. 우리 윗글의 수사노트는 사자와 호랑이는 당근을 먹지 않는다. 사자와 호랑이는 육식동물이다. 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육식동물은 당근을 먹지 않는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결론을 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쟁 방법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와 호랑이의 경우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결론이 거짓이 된 경우이죠. 따라서 A는 귀납, B는 근거가 되는 사례가 너무 적으면이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 2번은 A 귀납은 맞으나 B 대전제가 틀리면 이거는 연역에서 결론이 거짓이 나오는 이유였죠. 그리고 사례의 예외가 없으면 사례의 예외가 있으면 귀납에서 결론에 거짓이 나오는 경우였죠. 따라서 1, 2번은 적절하지 않고 4, 5번은 일단 A 자체가 틀렸죠. 연역이 아니니까 4, 5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되고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